111쪽 보면 가로 1번에 말 잘렸어요. 태조의 써주세요 빨리. 111쪽 피시면 정치구조의 정비에서 가로 1번에 태조 빠졌습니다. 태조의 정책. 자, 태조 정책 동그라미 1번 취민유도 써있죠. 취민유도는 자 무슨 뜻이라 그랬어요? 백성이라는 정책은 일정의 법도를 통해서 할 것이다 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호족의 자의적 수탈금지 10분의 1 조정 나와있죠.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 동그라미 2번에 자 춘대 추납 동그라미 세 흑창 다 얘기한 거예요. 자 봄에 춘궁기 때 곡식 빌려주고 가을에 갚게 하는 거였죠. 고구려 진대법 개성 써있고요. 자 3번 숭불정책. 자 불교에 대해서 숭상정책을 위해서 밑줄 치세요. 연등의 팔관해라는 불교 행사도 거행을 했다. 밑줄 쳐놔요. 연등의 팔관해 거행. 됐죠? 자 4번이 제일 중요하죠? 별표 칩니다. 호족 세력의 흡수 및 통합.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역과 니은 묶어줍니다. 기역과 니은 묶고 여러분들 뭐라 써야 돼요? 회유책이에요 이게. 자 호족에 대한 회유책. 그리고 디귿과 여러분 리을 묶고요. 이게 견제책이에요. 견제책. 됐어요? 이렇게 구분해서 여러분들이 외워주면 돼요. 다 한 거야 여러분들. 넘깁니다. 자 저기 볼게요. 사료 볼게요. 사료 보시면 이거는 잘 나오는 사료예요. 우리가 문제풀이 하면서도 봤던 사료입니다. 사심관과 긴. 요거 나오면 백방 시험문제 뭐 물어보는 거예요? 그냥 태조 업적 물어보는 거예요. 태조 업적을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래서 사신관제도 여러분 쉬워요. 초대 사신관이 누구였죠? 고려에 항복한 경순왕이었죠? 그래서 경주의 사심관이 됐잖아요 이 사람이. 그죠? 자 기는 옛날 통일신라 상수리 제도에서 쭉 이어져 온 거예요. 그래서 용어만 잘 여러분 시대 구분해 주시면 돼요. 됐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5번 북진정책. 북진정책에서 중요한 거 되게 뭐예요 여러분? 니은에 어느 영토를 기점으로 수행했어요? 서경. 그쵸? 평양을 서경으로 격상하고요 발전시키고 북진정책 기지로 삼았다 얘기를 했었죠. 자, 그래서 디귿은 만부교 사건 얘기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미음 발해 유민 포섭, 발해 유민들을 받아들인 것도 알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강? 청천강 꼭 알아두세요. 대동강 윗부분입니다. 대동강 윗부분에 청천강 유역에 확보하는 데 성공했다. 그리고 이제 6번, 7번은 또 묶어주세요. 6번, 7번 뭐예요? 후대 왕들과 신하들에게 내린 지침서였죠. 그래서 여러분들 113쪽에 맨 위에 올라오면 뭐 나와있어요? 훈요 10조 사료. 요 사료 나와도 뭐 물어봐요? 무슨 왕의 업적? 태조왕의 업적. 그죠? 조금 어렵게 나오면 뭐가 나올까요? 사료를 분석하시오.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조금 어려우면. 근데 제가 사료 다 어때요? 뜻 다 써놨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쭉 읽어봐 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반드시 꼭 알아야 되는 사료만 제가 체크해 줄게요. 반드시. 첫 번째 사료는 무조건. 첫 번째, 두 번째 무조건이에요. 1, 2번 대업은 제불호의, 두 번째 도선의 풍수사상 요거는 무조건이고요. 세 번째 여러분 왕위는 맏아들이. 이거 안 해도 돼요. 굳이 안 해도 돼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 그 다음에 네 번째 우리나라 중국은 지역과 사람의 인성이 다르므로 중국 문화를 반드시 다룰 필요 없다. 여기서 고려 초기 때 성격은 자주적인 좀 그쵸 문화적으로 자주성이 좀 돋보이죠. 거기다가 특히 어느 나라는 절대 하지 말아요. 거란은 절대 교류하지 말 것. 그래서 국초부터 거란에 대한 적대의식 강한 거 우리가 알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서경, 풍수지리설과 북진정책을 알 수 있는 부분 꼭 알아야 되고요. 연등의 팔관에 아까도 있었죠? 이것도 꼭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밑에 간언 받아들이고 참언 물리칠 것이며 부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그냥 요것만 알아두세요. 부역을 고르게 하여 민심을 얻을 것. 민생 안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역동원을 함부로 하지 말아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요거는 여러분 꼭 외울 필요 없고 그냥 알려만 줄게요. 촬영산맥 이남과 공주방 밖의 사람들 밑줄 쳐봐요. 여기는 옛 후백제 지역의 인물들이에요. 그러니까 약간 후백제 지역의 인물들은 약간 어떤 거예요? 경계한 거야. 응? 그죠? 아무래도 고려랑 끝까지 적대적이었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높은 간직에 수여하지 말아라. 약간의 이제 조금 경계 부분이 나온 겁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밑에 관리들의 녹봉 감감 말고 밑줄 치세요. 농민들의 부담을 가볍게 할 것. 요 정도 알아두시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필요 없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가 체크해준 것만 좀 눈에 많이 익혀두세요. 사료로 나오면 여러분 쉽게 볼 수 있어요. 쉽게 태조구나 라는 것 좀 알 수 있게만 눈에 익혀두시면 됩니다. 자, 가로 2번에 왕권의라는 말이 잘렸다 여러분들. 왕권의 불안정. 그리고 동그라미 1번에 왕 이름이 잘렸네요. 혜종입니다. 이대왕 혜종. 태혜정광 이렇게 가죠. 혜종. 그래서 혜종 때 여러분 왕괴난 얘기해줬죠?
경기도 광주의 유명한 호족이었죠. 왕괴나 얘기해줬고요. 이거 뭐 때문에 일어난 거랬어요? 태조의 정략결혼책에 대한 부작용이라 그랬죠. 이번에 정종 자 수도를 서경으로 천달했으나 실패했던 것. 근데 요거보다도 중요한 건 뭐예요? 특수군 조직한 거. 광군사는 꼭 기억하셔야 돼요. 2011년, 10년, 9년 문제 풀어도 계속 나와요. 그래서 꼭 알아두세요. 자, 가로 3번 광종하면 뭐예요, 여러분들? 왕권 강화책들이죠. 왕권 강화책들. 그렇죠? 그래서 동그라미 1번 주형 공부법 이것도 알고 계셔야 되고, 이번에 노비안건법 꼭 특히 노비안건법은 100%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얘기했던 거 있죠? 호족들의 사병을 뺏는 거잖아요. 노비들을 뺏어서 농민으로 되돌리는 것이었다. 자, 그래서 113쪽 넘기시고요. 114쪽 맨 위에 올라가면 가짜가 빠진 거야, 여러분들. 맨 위에 올라가면 재정 왼쪽에 가짜가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앞선 페이지부터 읽어보면 국가 재정 기반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가짜가 빠졌어요. 국가 재정 기반과 왕권이 강화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과거제도도 별치셔야죠. 과거제도. 자, 노비안건법, 과거제도, 주형공법 다 모두 목적이 뭐라고요? 왕권 강화. 꼭 알아두시라 그랬습니다. 왕권 강화. 자, 그러면 과거제도를 통해서 새로운 세력을 뽑았으니까 걔들에 대해서 뭘 말해준다 그랬죠? 제가 복색 제정을 해준다 그랬죠? 그래서 공복제 나오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강력해진 왕권 토대로 황제 칭호를 쓰고요. 두 번째 줄에 나와있죠? 또 광덕과 준풍 등 독장 연호를 써서 중국과 대등함을 나타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알겠죠? 자, 5번 송과 수교도 꼭 알아야 되죠. 이때쯤에 5대 19구로 분열했던 당이 그쵸? 어느 나라로 변한 거예요. 송이란 나라로 변했다 그랬습니다. 송과 외교를 시작하였다. 6번, 7번은 여러분들 사회사, 문화사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일단 넘어갑니다. 일단 넘어가세요. 밑에 여러분들 제가 잘 들으세요 이거. 일단 두 번째는 과거제도 있잖아요 여러분들. 요거는 딱 쉽게 알 수 있는데 첫 번째 사료 보입니까? 이건 사실 이러면 요거 그 성종 때 여러분 최승로가 두 개 올렸다 그랬죠. 하나는 이전 5대 왕의 업적 평가할 거예요. 하나는 뭐였어요? 앞으로 나아갈 방향 시무 28조였는데 지금 이거 5대 왕의 치적에 대한 사료예요. 이거 사실은. 그러니까 광종 때 딱 서류는 아니고 자 지금 밑줄 친 부분 있죠. 세 번째 줄에. 그죠? 광종의 업적 평가에 대한 사료니까 요 밑줄 친 부분 자체는 무슨 법이에요? 광종 때 이르러 비로소 노비를 심사하여 그 시비를 분간케 했습니다. 이건 무슨 법? 이 노비안건법이고, 그죠? 최승로에 의해서 다시 이 신분을 해방됐던 노비들이 다시 어떻게 됐어요? 농민들이 다시 노비로 바뀌었었죠. 그게 노비 환천법이었던 거 혹시 기억나요? 오케이? 그래서 최승로는 노비 환천법은 그 밑에 비추친 부분이에요. 맨 밑에 줄하고 그 밑에 두 번째 줄. 천한 노예들이 뜻을 얻어 존귀한 사람을 능욕하고 허위사실을 날조하여 본주인을 모함한 자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노비들은 다시 어떻게 된다? 원래대로 복귀하는 게 합당합니다. 그래서 노비 한천법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료 나오면 이 사료는 여러분들 밑줄 친 부분이 어디인지 잘 분간하시라고요. 알겠죠? 무조건 노비한건법 이러지 마시고. 오케이? 그래서 두 개를 좀 구분해 주시라는 거야. 됐죠? 자, 그 다음에요. 가로 4번 가보면 경종 써주세요. 경종. 광종 죽고 경종 나오죠. 동그라미 1번은 광종이란 말 잘렸습니다. 자, 광종 사후 죽고 나서 광종 때 억압됐던 공신들이 뭐합니까? 개기는 거예요. 이게 반동정치예요. 자, 개기는 거야. 그래서 광종의 왕권 강화를 위한 세력이 탄압받았다. 걔들을 풀어주기 위해서 실시한 게 무슨 과? 밑에 전식과. 알겠죠? 토지제도 전식과라는 거 마련해요. 이거 여러분들 이따 경제 파트에서 시간 되면 이제 아주 중요하게 배우는 겁니다. 되게 중요해요. 엄청나게 중요하니까 이따 잘 들으세요. 자, 그다음에 가로 5번의 성종의 유유정치. 이건 여러분들 어때요? 거의 다 해야 돼요. 알겠죠? 거의 다 해야 됩니다. 자, 일단 정치적 개혁 여기 별표.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일단 우리가 지금 정치사니까 이번에 정치개혁 있죠. 중앙통치 지방제도를 정비를 시작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반드시. 자, 경제적 개혁은 여기서 아직 안 해도 됩니다. 경제사에서 할 거예요. 알겠죠? 경제사에서. 그냥 기역, 니은, 디귿 묶어줘봐요. 기역, 니은, 디귿 묶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의 경제적 개혁에서. 기역, 니은, 디귿 묶어줘. 그냥 왼쪽에 뭐라고 쓰시면 될까요? 이렇게 써주세요. 권농, 책과, 민생, 안정. 이렇게만 써주세요. 권농, 책과. 그러니까 농업을 장려하는 거죠?
농업을 장려하는 권농책과 민생 안정을 꾀하는 것이다. 이게 기역, 니은, 디귿입니다. 뜻들은 다 써놨어요. 꼭 외우지 마세요. 알겠죠? 성종 때 이런 것들에서 농민들의 생활의 안정을 꾀하려 했구나. 이해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외울 필요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암기로 안 나와.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은 혹시나 나와도 7급이야. 알겠죠? 또 나와도 답안이에요. 알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고. 자, 동그라미 4번의 사회적 개혁. 리을은 여러분 경제사에서 할 거예요. 사회적 개혁은 자, 요거 나만 체크합니다. 흑창을 확대하여 무슨 창? 의창. 요건 외워야 돼. 여러분 무조건 외워야 돼요. 조선까지 이어집니다. 의창 개편. 기능은 같아요. 흑창하고 기능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특이할 만한 점 밑줄 칠게요. 개경, 서경, 12목 중요 지점에 물가 조절 기간 상평창 설치했다. 물가를 어떻게 조절했을까요? 특히 쌀값을 안정시키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어요. 쌀값. 쌀을 항상 비축해 뒀다가, 그쵸? 쌀값이 너무 비싸면 어떻게 할까요? 쌀이 너무 부족해서 비싼 거야. 그럼 푸는 거야, 풀어서 쌀값을 좀 내린 거예요. 쌀값이 너무 하락돼 있으면요. 그래서 걷어들여가지고 조금 올린 거야. 알겠죠?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쌀값 안정을 노력했던 게 상평창. 이것도 조선으로 이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의창, 상평창 꼭 알아야 돼요. 넘깁니다. 자, 넘기면 니은자 여러분들 생략됐습니다. 116쪽 맨 위에 신분질서 확립 왼쪽에 니은 해주면 되겠죠. 아까 여러분 노비안천법 있었죠? 노비안천법 두 번째 줄에 미줄. 유학교육은 뭐예요 여러분들? 문화사에서 또 볼 거지만 유학교육을 토대로 정치를 해야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학을 토대로 정치하고 불교는 개인 수양에 맡기면 된다 그랬죠. 그러면 관리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뭘 막 주입시켜야 돼요? 유학. 그러니까 당연히 중앙에 국자감이나 학교 세우고요. 맞죠? 지방에 뭐예요? 유학 박사들을 파견하는 거예요. 오케이? 왜 성종 때인지 알겠어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중앙이나 지방관리들에게 뭘 시켜요? 월마다 과제를 부여하죠? 자, 문신월가법도 이때 나와야 되고요. 또 디귿 보면 도서관 설치해서 어떻게 했다? 자, 도서관에서 유학교육을 공부하도록 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역, 니은, 디귿은 다 공부시킨 거예요. 자, 이와 같은 몽뚱그린 내용들이 다 어디 나와 있어요? 밑에. 시무 28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여러분에게 시무 28조를 분석하라는 문제는 이제껏 나온 적이 없습니다. 최신 문제에서. 그냥 요 사료 딱 제시해주고 누구 때 누구 업적이냐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많이 읽어두세요. 알겠죠? 이 글씨를 다 외우라는 게 아니고요. 특히 여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사료는 뭐냐면요. 7조 있죠. 첫 번째 7조. 7조하고 그 다음에 여러분 두 번째 거 보여요? 반드시 어느 나라하고 제도를 똑같이 할 필요 없대요. 중국같이 할 필요 없대요. 또 자주성 보이고요. 그 다음에 저기 여러분 13조 보여요? 우리나라에서 연등의 팔간회라는 불교 행사를 열어 사람들을 동원하여 힘든 일을 많이 시키니 원컨대 일을 줄여주세요. 그러니까 뭐야? 불교는 정치에 어떻게 해야 되는 손을 떼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핑계로 뭐 잡은 거야? 농민들이 힘들다. 응? 농사도 해야 되는데 자, 이 행사 준비 때문에 힘들다이다. 그죠? 요거를 금지를 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불교 억압에 대한 내용이 좀 나와 있죠. 자, 그 다음에 14조가 여러분 유교 정치다. 14조가 유교 정치다. 14조 유교 정치. 그 다음에 20조가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사료 두 번째예요. 20조가. 이게 뭐예요? 유교로 정치를 해야 되고 불교는 개인 수양 수신의 기능을 담당해야 된다. 그죠? 이게 이제 가장 핵심이죠. 사실상 다섯 번째 사료가. 그리고 마지막 사료는 아까 말했던 거죠. 노비 한천법에 대한 내용이고. 그러니까 28조가 지금 다 없죠. 그죠? 그러면 제가 이것만 다 선발해 놓은 거예요. 이것만 계속 반복적으로 나왔으니까요. 응? 나머지 사료는 거의 안 나온다 보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라도 꼭 확실하게 파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117쪽 맨 위에 올라가면 가로 6번에 여러분 누구 쓰시면 돼요? 목종 써주시고요. 목종 동그라미 1번에 계정. 그러니까 바꾼다는 거죠? 계정 써주시면 됩니다. 계정. 그러니까 저기 경종 때 만들었던 전시과 있었죠? 내용을 바꿨다는 뜻이에요. 이것도 이제 여러분 자세하게 배울 거예요. 경제사에서. 자, 동그라미 1번 강주의 정변 미주십니다. 얘기했었죠? 강주의 정변 목종 폐위된 사건. 그 다음에 가로 7번에 현종 올라가죠. 현종. 자, 현종. 자, 1번에 거기 써놨죠. 도병마사 설치라 다만 성종 때 설치는 학설도 존재. 그러니까 절대로 여러분 그걸 답을 요구할 수는 없는 거예요. 즉 도병마사가 언제 때 설치되었냐 이런 거 못 나온다고. 알겠어요? 그냥 그렇구나 넘어가시면 돼. 자, 그리고 2번만 별표 쳐주세요. 지방을 5도 양계 4도 5부 8목으로 개편해 지방제도 완성하였다.
3번은 7급 하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4번은, 여러분들 4번은, 이거는 저절로 이따가 거란치입하면 알게 될 겁니다. 알겠죠? 일단은 4번은 넘어가요. 그래서 일단 여기서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건 2번. 알겠죠? 2번. 지방제도 완성. 자, 8번의 문종 때 여기서 알아야 되는 거 일단 1번 체크해 주시고요. 전식과 퇴직을 한 게 완성이 돼요, 이때. 그래서 어떻게 완성되는지 우리가 볼 겁니다. 볼 거고. 자, 그 다음에 3번과 여러분 4번, 5번은 다 경제, 사회, 문화, 이런 거 다 그렇게 해서 배워요. 그러니까 문종은 정치사에서 별로 공부할 게 없어요, 사실은. 별로 없습니다. 알겠죠? 그래서 일단 왕이 이렇게 가는구나 하고 넘어가시면 되고요.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자, 그래서 우리 고려 초기 때 여러분들 누구 했어요? 태, 해, 정, 광, 경, 성이죠. 그러면 정치사에서 시험이 나오는 건 무조건 세 왕밖에 없어요. 태조, 광종, 성종. 알겠어요? 이건 100%예요. 정치사에서 시험 문제 나올 때 고려 초기 때 국왕업적에 대해서요. 알겠어요? 그래서 빠삭하게 이 세 명을 확실하게 알아두시면 돼요. 왜냐면 경종은 전시과에서 시험 나와요. 경제에서. 오케이? 됐어요? 얘는 나와 안 나와? 안 나와. 안 나와요. 알겠죠? 그냥 왕권이 불안정한 거. 그나마 정종 때 나오는 거. 거란침에 대비한 무슨 군대? 광군. 오케이? 그래서 일단 확실히 알아두시고. 다 118쪽 맨 위에 올라오면 중앙정치. 중앙이란 말 잘렸죠? 중앙정치 조직. 중앙. 가로 1번은 정비라는 말 잘렸어요. 정비과정. 동그라미 1번은 태조 써주시면 돼요. 태조. 1번은 그냥 읽어보시고. 2번. 자, 2번 별표 쳐야죠, 여러분들. 자, 당해 삼성육부를 모방하긴 했으나 독자적 성격 이성육부를 토대로 송혜조도 참고하여 중추한 3, 4기구에 설치했고 운영을 하였다. 그래서 성종 때부터 중앙정치가 정비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3번에 문종 때 완성됐다. 안 해도 돼요. 알겠죠?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엔 그냥 읽어보시고 어차피 다 하는 거고 우리가 볼 거는 가로 5번에 구성 다 어차피 했던 거니까 그 위에 거는요. 자, 이성육부는 두 개 뭐라 그랬어요? 했어도 또 봅시다. 중서, 문화성과 그 밑에 상서성이었죠, 여러분들. 상서성. 특히 여러분 중서 문화성의 문화시중 장관은 꼭 알아야죠, 여러분들. 그죠? 그 다음에 제시는 이품 이상으로서 밑줄 치세요. 국가 중요 정책을 심의, 의논, 그러니까 토론하는 기능을 가진 거예요. 이건 낭사는 언관의 일종으로 정치의 잘못을 비판한 기능을 가졌다. 이걸 뭐라 하냐면 가로치고 왜 안 써놨지? 뭐라 할까요? 또는 간쟁이랍니다. 간쟁이란 용어를 많이 써요. 뭔가 잘못된 걸 지적하고 비판하는 거예요. 오케이? 간언 또는 간쟁 이런 거를 하는 게 낭사고요. 자, 그 다음에 니은 상서성은 얘기했으니까 읽어보고요. 동그라미 이번에 중추원 보세요. 송나라에서 들어온 거죠. 자, 군사기밀을 해나가는 추밀과 왕명출납에 해당하는 승선, 비서의 기능을 담당했다. 두 개로 나눠지죠. 그래서 119쪽 맨 위에 올라가면요. 식목도감이 빠졌네요. 동그라미 3번에 식목도감. 자, 제추합의기구라 써있죠. 무슨 뜻이에요? 제신과 추밀의 귀족합의기구죠. 오케이? 그래서 대외적 문제보다는 국내법의 제정이나 시행규칙, 규정 이런 현재 국회와 비슷한 기능 가졌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입법 기능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도병마사가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도병마사. 그래서 초기에는 국방 문제를 담당하는 임시기구였으나, 자, 아까 배웠어요. 계속적인 이민족들의 침략을 받죠. 그래서 이 기능이 부각돼서 원간섭기 충렬 때 무슨 의사사? 도평, 의사사 혹은 도당으로 개편되어 최고기구로 발전했다. 꼭 알아야 돼요. 알겠죠? 자, 다음에 5번에 특수기관입니다. 특수기관. 일단 3, 4 알아두시고요. 화폐 곡식에 출라한다는 회계기관. 뭐 다 얘기했었죠. 회계사. 자, 어사대 별표 치세요. 별표는 반드시 해요. 알겠죠? 그러니까 3, 4가 답이 될 가능성이 별로 없어요. 근데 보기 하나씩 껴는 거야, 여러분들. 끼는 거야. 그래서 니는 어사대. 감찰관이죠? 그 다음에 디귿 사천대 문화사에서 볼게요. 문화사에서. 그 다음에 한림원 외교문서 및 왕명과 교작성 주화.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고. 춘추관 별표. 춘추관 실록과 국사편찬 담당이다. 이건 이제 조선까지 이어져요. 춘추관. 자, 비읍 별표 3개. 대간 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대간이 뭐하고 이뤄서 대간이라 그랬어요. 그쵸? 낭사와 어사대의 간언 꼭 알아야 되죠. 그래서 간쟁, 봉박, 서경 이 3개의 기능을 굉장히 행사를 했답니다. 자, 강쟁은 아까 했고요. 봉박은 뭐래요?
왕명을 시행하지 않고 되돌려 보낸대요. 다시 생각해달라고 하는 거죠. 서경, 이게 제일 중요하죠. 서경권. 서경권은 여러분 서명을 거치다라는 뜻으로 동의를 구하는 동의권이에요. 동의권. 그러니까 왕이 모든 부분에서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뭐에 대해서 동의했대요? 관리의 임명이나 법령의 개정 폐지 등에 동의했다. 오케이? 됐어요? 한편 고려시대 서경권의 대상은 누구에 해당한대요? 모든 관리에 해당한대요. 엄청난 관원이에요. 직위는 낮은데 어때요? 굉장히 파워가 셉니다. 오케이? 그래서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다 누가 고안한 거예요? 최승로가 고안한 거예요. 알겠죠? 최승로가 정치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랬어요? 유교 정치를 해야 된대잖아. 왕이 독재하면 안 되고 신하를 등에서 왕과 신하 나라를 같이 이끌어야 된댔죠? 그러니까 이런 체제를 만든 거 아니야. 이런 게 없으면 왕이 뭐 할 수 있어요? 이런 게 없으면 독재해버리겠죠. 오케이? 자, 그래서 꼭 알고 계십니다. 됐죠? 자, 밑에 표에서 고자란 말 빠졌고요. 고려. 그리고 3, 4 회계기간이란 말 잘렸어요, 여러분들. 회계기간. 이거 어차피 배우면 다 알게 돼요. 일단 넘어가요. 어차피 사회사, 문화사, 경제사 배우면 다 알게 됩니다.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가로 6번에 결론 이란 말 빠졌습니다. 가로 6번에 결론 혹은 특징, 뭐 결론 상관없어요. 아무튼 결론은 뭐예요? 이전 신라 때보다 정치제가 어떻게 했다? 발전했다. 그럼 조선 가면 또 어떻게 돼요? 더 발전해 나가요. 더 복잡해져요. 그럼 가면 갈수록 어떻게 돼요? 복잡해져요. 알겠죠? 행정기능이 강화되면서 넘깁니다. 자, 넘기면 2에 지방행정조직 써주세요. 지방 써주시고 가로 1번에 정비과정 써주시면 됩니다. 정비과정 1번에 태조 써주시고요. 태조. 자, 태조부터 경종 때까지는 어느 정도 호족의 자치에 맡겼다. 단 견제하는 거 2개 써줘야죠. 알고 있어서 쓰세요. 뭐하고 뭐요? 사심관, 그쵸, 기인제, 그쵸, 2개가 있었죠. 그러니까 호족에게 어느 정도 이제 맡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전국 지방감 확인을 못하니까 대신 저 2개로 견제했었죠. 됐죠, 여기까지. 자, 그 다음에 성종 때 고려시대 최초로 지방관을 파견했고 12목에다 삼경제가 마련됐다가, 자, 동그라미 3번 현정 때 어떻게 했대요? 현종 때. 자, 지방제도가 완성이 됐대요.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밑에 구분 보겠습니다. 가로 2번에 구분. 자, 삼경은 뭐래요, 여러분? 삼경. 풍수지리설과 관련된 중심지로 개경, 그 다음에 서경, 이건 평양이죠. 그 다음에 기존의 동경, 경주를 가리키나 나중에 고려 중기 때는 한양이 발전하기 시작해서 남경이라 합니다. 남경. 그래서 나중에 조선 수도가 어디가 되는 거예요? 한양이 됐던 거예요. 알겠죠? 사도부는 그냥 읽어봐요. 별 중요하지 않아요. 그리고 3번 현종 때 가면 12목이 8목으로 개편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건 7급이다. 9급에서는 뭐 왜 8목이 됐냐, 혹은 사도부는 뭐뭐뭐냐, 안 내. 알겠어요? 절대 안 내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래서 성종 때부터 시작해서 현종 때 이렇게 완성됐구나. 자, 동그라미 4번 5도부터 여기서부터는 다 알아야 돼요. 9급 하신 분들은. 자, 5도는 성격은 일반 행정구역이다. 오른쪽 지도 봐봐요. 자, 지도 보시면 천리장성이라는 장성 보여요? 그 밑에 바로 북계라고 써있을 거예요. 북계 보입니까? 그리고 북계 동쪽에 뭐 있어요? 동계 있죠? 그 안에 5개 도가 뭐예요? 5도로서 일반 구역이에요. 그러니까 군사구역은 아니란 뜻이죠. 오케이? 자, 여기에 파견된 게 누구래요? 여기에 있는 관할한 사람이 니은에 안찰사래요. 동그라미 칩니다. 안찰사. 근데 희한한 게 있어요. 직위가 낮고요. 임기 6개월에 무슨 직? 여러분들? 경직이래요. 경직 동그라미 쳐봐요. 경직이면 여러분 수도경자 써서 얘가 현재 거주하는 곳은 어디예요? 수도야. 그러면 항상 도에 거주하면서 지방을 관할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쨌든 여러분 높은 관리가 할 필요가 없죠. 왜? 6개월마다 교대로 뭐 하는 거예요? 그냥 순찰하는 사람이에요. 순찰자예요. 순찰자. 오케이? 그래서 수도에 거주합니다. 이 사람은요. 오케이?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냐면, 중앙집권이 강했다 안 강했다? 고려는 강하지 않았다는 뜻을 말해요. 알겠죠? 굳이 이 사람이 없어도 지방이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안찰사에 대해서 조금 자세히 알아두시고요. 그리고 도 밑에는 뭐였죠, 여러분들? 군과 현이라 그랬었어요. 저번주에 군과 현. 근데 군현 중에서도 지방관이 파견되는 군과 현은 앞에 무슨 글자 붙였었어요? 주자를 붙였어요. 주자. 오케이? 그래서 거기 보면 주군에는 지사, 주현에는 현령이라는 지방관이 파견되었다. 지사, 현령까지 외울 필요 없어요. 알겠죠? 그랬구나. 자, 디귿.
하지만 고려 때 독특한 게 무슨 현? 속현입니다. 여러분 속현. 두 번째 줄 보세요. 밑줄치인데 모든 군현의 지방관이 파견되지는 못했고 파견되지 않은 곳 즉 속현이 더욱 많아 지방관이 파견됐던 주현을 통해 간접점이나 중앙정부의 통제를 받았다. 아 그러면 속현은 대체 속현 지역의 주민들에게 세금을 걷거나 속현 주민들의 관할한 사람은 누구였냐? 기존 호족을 성종 때부터 뭐로 바꿨죠? 향리제도로 바꿨죠. 그죠? 그래서 써있잖아요, 여러분들. 이 지역은 지방행정의 중심 세력인 기존 토착 출신이었던 호족인 향리가 조세, 공물, 징수와 노역, 징발 등의 실제적인 행정 업무를 처리하면서 어떻게 했대요? 관할했다는 뜻이야. 그러면 향리 숫자가 많이 필요하죠? 그러면 어떻게 했겠어요? 향리직을 세습하게 했겠죠. 높지 않은 향리에게는 자식에게 향리직을 세습하게 한 거고요. 대가로부터 무슨 땅 받았다? 그죠? 뭔가 먹을 게 있어야지 세습해 나가죠. 그래서 외역전을 세습해 나갔다는 뜻입니다. 한편 여러분들 호장과 부호장 직계에 해당하는 높은 향리 자제는요. 향리직을 잇는 것보다 뭘 더 선호했어요? 과거를 쳐서 중앙관리로 나아가는 걸 더 선호했죠. 이걸 네 글자로 뭐 한다 그랬어요? 향공진사. 이거는 과거제도 보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나와 있습니다. 귀족으로 이동도 가능했다. 자, 밑에 화살표는 별표. 별표는 여러분 고난이도의 뜻이에요. 한 번 나왔었어요. 간무 뭐예요? 간무? 간무는 뭐래요? 예종 때부터 파견했는데 어디에 파견됐대요? 오케이, 속현. 그러면 여러분 외울 필요 없이 왜 파견했을까? 뭔가 감찰사라는 뜻이에요. 간무니까. 누구 감시하려고 보낸 것 같아요? 그래요, 향리 감시하려고 보낸 거예요. 이게 조선시대 가면 여러분들 정식 지방관으로 개편이 돼요. 알겠죠? 현감이라 해서요. 현감이라서 조선 때 좀 이어질 겁니다. 아무튼 이건 고난이도예요. 좀 어려웠을 때 한 번 나왔었어요. 9급에서. 됐고요. 자, 그 다음에 121쪽 보면요. 향소부국 왼쪽에, 리을이죠, 여러분. 향소부국 왼쪽에 리을. 향소부국은, 그냥 읽어보세요. 너무 얘기를 많이 했으니까. 알겠죠? 쭉 한번 읽어보시면 됩니다. 제가 다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맨 밑에 말단구역이 뭐래요? 촌. 그쵸? 촌. 또 그냥 읽어보시면 되겠죠.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동그라미 5번은 북계와 동계를 합쳐서 양계라 했고요. 그 지역 밑에 중요유층진들은 진이라 합니다. 진. 오케이? 그래서 니은의 장관은 무슨 사 여러분? 병마사 써있죠? 병마사 동그라미 치세요. 안찰사랑 비슷해요. 안찰사랑. 진해는 진장을 파견했다. 자, 아무튼 이것도 그냥 읽어보시면 되고. 가로 3번의 특징. 가로 3번의 특징은 여러분들 뭐예요? 전체적인 특징이에요. 지금 우리가 봤던 거 있죠? 전체 특징 요약해 놓은 거니까 그냥 읽어보시면 돼. 그대로 똑같은 얘기들입니다. 알겠습니까? 특히 동그라미 3번 별표 치고 꼭 읽어보세요. 동그라미 3번에 별표 치고 꼭 읽어보세요. 다 보면 이해 갈 거예요. 넘깁니다. 자, 넘기시면 122쪽 맨 위에 고려와 조선시대의 향리비교 써있죠. 고려와란 말 잘렸고요. 고려와. 그 다음에 그 밑에 고자 빠졌죠? 고려. 그 다음에 권한이. 그쵸? 권한이 옆에 조선 써있잖아요. 권한이 강함. 보수가 있음 무슨 땅 받았어요? 아까 했던 거. 외역전. 써주시고 일단 외역전. 이것도 다 한 거예요. 한 거야. 그럼 읽어보시면 돼. 조선은 아직 읽지 마세요. 조선은 우리가 조선 가서 또 알려주면 나중에 복습할 때 여러분들 이거 보시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일단 고려만 보세요. 고려만. 알겠죠? 자, 그 다음에 3번 군사조직 특징 크게 한 말 잘렸습니다. 특징 부분에 크게. 당연히 중앙군과 지방군으로 나뉩니다. 여러분들 중앙군과 지방군. 자, 중앙군은 2군 6기로서 기억 2군은 응양군 용호군의 국왕의 친위부대로 구성되었다. 이때 여러분 용호군에서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영화 무사. 좀 오래됐어요. 영화 무사. 누구지 그거? 잘생긴 사람? 장동건 아닌데? 정우성 나온 영화. 아시네. 그쵸? 정우성 나왔을 때 또 주진모야. 주진모 고려 졸라 좋아해요. 그 뭐냐? 기왕후 있죠, 드라마. 또 주진모. 고려 되게 좋아해요, 주진모. 뭐 있나? 아무튼 용호군 이 대장으로 나와요. 주진모 장군이. 그래서 약간 좀 답답하게 나온 역할입니다. 나중에 한번 좀 봐보세요. 3시간이니까 시간 좀 잡고 봐야 돼요. 아무튼 자, 이거는 국왕의 친위부대. 안 해도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이 군에 뭐에 해당하냐 물어보지 않아요. 6위는요. 자, 이것만 밑줄 쳐요. 그냥
상장군, 대장군이 지휘하며. 상장군, 대장군이 그러니까 무신의 최고 지휘관들이에요. 알겠죠? 오케이? 그래서 두 번째 줄 보면 수도의 경비나 국경의 방어를 담당했다. 그러니까 교대한 거예요. 여기에 소속된 군인들이 일부는 수도, 일부는 뭐예요? 양계 북계 있죠? 그쪽에 파견돼가지고 그쪽은 이제 지휘관이 되기도 한 거야. 그래서 이렇게 교대 근무를 했습니다. 알겠죠? 뭐 그렇게까지 할 필요 없고 여러분들 그냥 수도나 국경의 방어 담당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잖아. 그리고 제일 중요한 특징이 여러분 동그라미 2번 아닙니까? 얘들은 여러분들 농민 의무군이 아니고 무슨 군? 직업군이에요.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직업군인 나라에서 중앙군은 정말 필요한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직업군인 자제들은 그 직을 어때요? 이어받게끔 한 거예요. 그럼 대가 줘야지. 무슨 전 줬대요 거기? 그래요. 거기 군인전 써있잖아요. 이걸 무슨 시족이라 부른대요? 어렵게. 군반 시족이라 부른대요. 그러니까 그거는 군인을 배출하는 집안이란 뜻이야. 알겠죠? 군인들을 많이 배출하는 집안. 여러분 고려 때는 이 군사제도가 그지 같아요. 정말. 응? 뭔가 막 묵과라는 이런 제도가 없으니까 그냥 힘세면 너 와서 군인 해봐 막 이런 식이에요. 항상. 그러니까 뭔가 체계가 없어요. 체계가 없어. 그러니까 무신들은 항상 불만 있을 수밖에 없는 거야. 어디 저기 놀고 있는 막 키 큰 놈 막 데리고 와가지고 막 높은 자리에 앉혀버리니까. 오케이? 대표적인 뭐 이음이 이런 놈. 알겠죠? 그러니까 무신들은 항상 불만이 많았던 겁니다. 자, 아무튼 군반 시족이라는 용어도 조금 알아두시고 여러분들. 됐죠? 자, 그 다음에 123쪽에 맨 위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3번에 중방이에요. 여러분 중방. 여러분 중방은 언제 딱 나타나요? 우리 어느 시기 공부할 때 나타났었어요? 무신집권기. 그쵸? 무신정변 때 잠깐 나왔던 부분이었죠? 니은에 제가 써놨어요. 자, 중앙군에 대한 사료가 밑에 있습니다. 자, 군인은 나이 20세에 충원되어 전식과를 지급받고 60세 되어 제대했다. 자, 제대할 시에는 자손이나 친척이 있는 자는 군인직을 계승받게 하여 군인전을 넘겨주고 자손과 친척이 없는 자는 동그라미 세요. 간문의, 6위 중에 간문의에 소속시켜 70세가 된 이후 그가 받은 전식과 일부를 구분전으로 주고 제대시켰다. 그러니까 만약에 자식 아들이 있으면 어때요? 아들이나 남자 친척이 있으면 어때요? 그 직을 이어준다는 거죠. 그렇죠? 없을 경우에는요. 10년 동안 더 시켜먹고 버리는 거예요. 알겠죠? 오케이. 알겠죠? 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건 이제 중앙군에 대한 사료. 그러니까 이 사료가 나오면 여러분들 뭐 물어보는 거예요? 고려 때 중앙군 물어보는 거예요. 중앙군. 조선시대 때는 군인전 이런 게 없어요. 알겠죠? 자, 가로 3번은 지방군 써주시고요. 가로 3번 지방군. 조심해야죠. 지방군은 두 개로 갈려요. 왜? 구역이 두 개니까. 일반 행정구역 도에 여러분 있는 군대가 무슨 군대? 거기 주, 현군. 알겠죠? 이거 구분하셔야 돼. 주, 현군. 자, 그래서 군적에 오르지 못한, 여러분 무슨 뜻일까? 군적에 오르지 못한이 무슨 뜻일까요? 직업 군인이 아닌 이란 뜻이에요. 쉽게 풀었으면. 오케이? 직업 군인이 아닌 일반 농민 16세 이상의 장정들로 조직되었으며, 자, 정용군, 보승군, 일품군으로 구성되었다. 이 세 개 부대로 구성되었대요. 명칭이라는 거예요. 특히 일품군만 좀 외울래요? 일품군은 누가 직접 지휘했대요? 향리. 향리 얼마나 빠갔어요. 군대 지휘권도 있는 거야.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니은은 개 읽어보시고. 자, 2번 주진군. 양계입니다. 양계 주진군. 자, 의무병으로서 마찬가지 중앙군과 달리 토지가 미지급되었다. 주영군도 마찬가지 여러분들. 저기 직업군이 아니니까 안 썼다고 뭐 여러분 주영군은 직업군 이러면 안 돼요. 자, 그 다음에 마찬가지 기억도 똑같은 말이죠. 근데 뭐가 달라요 좀? 군대 명칭이 다르죠? 초군, 좌군, 우군 이렇게 불립니다. 그냥 밑줄만 쳐놔요. 초군, 좌군, 우군 명칭만 달라요. 됐죠? 오케이. 이렇게 좀 알아두시고 니은 디귿을 읽어보시면 돼요. 자, 가로 4번 특수군은 별표 치세요. 자, 언제 나온지 봅시다. 1번 강군 때는 무슨 족과 관련돼서 알아두시면 돼요. 거란족 동그라미 치시고요. 3대왕 정종 때 거란족. 자, 별무반은요 무슨 족? 아직 금이 되기 이전에 무슨 족? 여진족. 그쵸? 그쵸? 별무반은 거기 여진족 동그라미 치시면 되고. 특히 어느 부대가 중심이에요? 세 개 중에 기병. 그쵸? 신, 기군이 중심이에요. 옛날에 진짜 어이없는 문제. 신부군이 중심이었다고 해서 틀린 적 있어요. 응? 좀 어이없죠? 3번 삼별초. 삼별초 여러분들 최후가 만들었고요. 그치? 몽고의 강화에 반발하면서 끝까지 반란일으킨 거였죠? 삼별초 꼭 알아두시고 몽골군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4번 연호군은 꼭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외구 침입을 대비해서 만든 부대예요. 임시부대예요. 그래서 꼭 외울 필요는 없어요. 넘깁니다.
자, 그러면 이제 뭐 나왔어요? 관리제도 과거제 나왔죠? 이건 문화사 시작할 때 할 거예요. 일단 넘어갑니다. 넘어가시고, 자, 우리가 어디 볼 거냐? 125페이지 볼게요, 여러분들. 125페이지. 자, 125페이지 1번에 문벌귀족, 문벌자가 빠졌습니다. 125페이지 밑에요. 문벌귀족사의 성립. 자, 이 동그라미 1번에 문벌의 써주시고요. 문벌의. 자, 문벌은 어떤 애들이래요? 개국 공신이나 지방 호족으로 중앙 관료가 됐고, 자, 기존 육두품 계통의 유학자 출신들이죠. 그래서 동그라미 2번. 자, 성종 이후에 중앙정치 확립에 따라 새로운 지배층 등장하여 여러 세대에 걸쳐 중앙에서 고위관직자를 배출했다. 어떻게 했느냐? 밑에 가로 2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그 기반들이 나와 있어요. 다 얘기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는 뭐래요? 일단 여러분들 통과 의뢰는 가야지. 일단 최초로 간 건 뭘 통해 갔겠어요? 당연히 공신혹은 과거죠. 그죠? 특히 과거죠. 근데 이제 과거를 통해서 중앙관직이 배출했는데 목종 때 음서제도가 생겼잖아요. 그걸 통해서 이제 뭐야? 그 직을 자손에게 세습해주잖아. 그게 문제였던 거예요. 음서를 안 만들었으면 문벌 가문이 형성이 안 됐을 수도 있어요.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음서 동그라미 쳐주시고. 그래서 고려시대 최고 기구들의 재상이 되어 주도하였다. 자, 그리고 권력 독점. 관직에 따른 과전. 이건 경제체대에서 배울 거예요. 자, 공음전 동그라미 세요. 공음전. 이제 높은 관리에게만 주는 땅이었다 그랬죠. 땅이었다 그랬죠. 그래서 공음전. 그 다음 폐쇄적 원인관계 뭐예요? 주로 누구랑 외척관계를 맺었다? 왕실. 그러니까 왕에게 자기 딸을 혼인시켰다는 뜻이에요. 알겠죠? 자, 이런 게 기반이다. 넘깁니다. 그러다 보니까 문벌이 만들어졌죠. 자, 그래서 가로 3번에 사회 써주시고요. 사회 써주시고요. 동그라미 1번에 문벌귀족의 써주시면 됩니다. 문벌귀족의. 됐습니까? 자, 한번 볼까요? 문벌귀족의 성장에 따라 사회적 모습 및 갈등이 대두되었다. 무슨 뜻일까요? 중앙과 지방의 갈등이 시작됐다는 거야. 그러니까 문벌귀족이 중앙 고관직을 다 차지하니까 여러분 지방 향리 자제들이 이제 어때요? 올라오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지는 거죠. 맞죠? 그리고 문벌귀족이 어때? 굉장히 권력이 거대하다니까 왕권도 막 위협하는 사건이 발생한 거야. 됐어요?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2번 봐요. 그래서 자, 주로 과거를 통해 진출한 지방 향리들 자제들 관리 중 일부는 밑줄 칠게요. 왕의 측근이 되어 문벌귀족과 대립하게 되죠. 그래서 터진 사건이 두 개의 나이라는 거야. 동그라미 3번에 인종 때 벌어진 이자겸과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 이런 관련해서 나타난 사건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로 1번에 뭐부터 배우는 거예요? 이자겸의 난이었죠? 그쵸? 이거 읽어보세요. 이거는 뭐 그냥 제가 쉽게 다 풀어놨어요. 얘기를 해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 밑에 가로 2번에 묘청의 서경촌도 싹 다 풀어놨어요. 중학생도 읽을 수 있게 써놨다고요. 알겠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돼. 두 개는. 됐습니까? 쭉 읽어보시고 127쪽에 동그라미 2번에 과정만 써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2번에 과정. 조금 어려운 말만 좀 알려줄게요. 동그라미 3번의 결과의 디귿 봐보세요. 디귿. 서경의 지위가 하락하여 분사제가 폐지되었다. 이게 뭔지 알아요? 제가 아까 빼먹고 했는데 고려 초기 때 여러분 성종 때 있잖아요. 서경의 분사제를 실시해요. 이 분사가 뭔지 알아요? 분사? 분사? 어려운 거 아니에요. 이거 용어가 어려워 보여서 절대 어려운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서 이렇게 말하면 통닭집 뭐지? 소녀시대가 광고하는 거 뭐예요? 오, 그죠? 굽네. 그쵸? 굽네가 여러분 서울에만 있습니까? 지방 곳곳에 있죠, 막. 그쵸? 분점들 있죠? 분사가 뭐야? 그거예요. 개경이 원래 수도였죠? 개경과 서경을 어떻게 하는 거야? 똑같이 만드는 게 분사제도예요. 그러니까 수도급으로 완전히 발전시키는 게 여러분 분사라고. 그러니까 태조 때부터 서경을 발전시키다가 성종 때면 아예 개경과 서경은 여러분 이 안에 모든 구조가 동일하대요. 오케이? 그러니까 제2의 수도나 다름없어요, 이게. 이게 분사제도였는데 묘청 서경촌도 운동 이후에 이거 왜 폐지시켜버렸을까요? 서경 발전을 그만뒀다는 뜻이에요. 왜? 묘청이 어디를 근거지로 반란 일으켰어요? 서경. 그쵸? 서경을 근거지로 반란 일으켰잖아. 그러니까 잔흥현이 진압 이후에 이쪽 지역을 없애버리는 거죠. 됐어요? 오케이? 그래서 분사제 폐지. 이건 조금 어려운 문제예요. 어려운 문제 부분이니까 디귿은 참고로 좀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잘 나오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 다음에 밑에 표에 여러분 서자가 빠졌어요. 서경파. 미안합니다. 개경파. 미안해요. 개경파. 그 다음에 중심 세력. 누구 중심이에요? 이자겸 이후에 집권한 사람. 삼국사기 쓴 사람. 그쵸. 김부식 써주시고요. 김부식이 대표자다. 자, 김부식이 대표자. 그래서 둘이 이제 어때요? 안 맞죠? 그래서 묘청이 계기다가 죽었잖아요. 자, 밑에 사료, 첫 번째 사료는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 묘청의 서경천도 주장. 이걸 누구에게 올린 거야, 여러분? 왕. 인종에게 올린 거죠? 이거에 반발해서 올린 게 김부식의 밑에 서경천도 반대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인종이 둘 중에 결국엔 누구 손을 들어준 거야? 그래, 나중에 김부식 들어줘 버리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요런 관련해서 좀 읽어주시면 돼요. 넘깁니다. 그럼 넘기면 무슨 사건 나오겠어요? 의종 때? 무신정변 나오는 거예요. 무신정변. 자, 좀만 힘내요. 3. 무신정권의 성립. 무신 써주세요. 무신. 가로 1번에 배경 써주시고요. 배경. 문벌귀족. 문벌 써주시면 돼요. 배경의 문벌. 자, 그 다음에 의종의 실정. 의종이 자꾸 문반을 우대했고요. 문신우대와 무신차별이 굉장히 강했다. 밑에 화살표 다 써놨어요. 모려준기의 숙문천무 현상. 그러니까 문을 숭상하고 무신을 천했다는 거. 그 현상 나와있죠. 그리고 여러분 그냥 머릿속에 그냥 대충 기억하는 거 두 개 뭐라고요? 김부식 아들이 정중부라는 이 무신의 수염 불태워버린 거. 그죠? 빰 싸대기 갈린 거 있죠? 그런 것들. 자, 기억만 해주세요. 뭐 시험에 나오진 않으니까. 자, 어쨌든 가로 이번에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의종 때 무신정변이 터졌죠? 요것만 밀치세요. 정중부 이의방. 자, 무신정변의 핵심자들입니다. 정중부 이의방. 그리고 두 번째 줄 중방 동그라미 치고요. 중방을 중심으로 관직을 독점하고 저마다 사병을 확대해서 권력 쟁탈전을 벌였다. 그래서 밑에 가로 3번에 나와있죠. 다 얘기한 거니까 읽어보시고. 특히 여러분 반드시 알아야 되는 두 명이 누구예요? 동그라미 3번에 이의민. 그쵸? 이의민. 그 다음에 그를 죽인 자 누구예요? 최충원. 되게 많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옛날 문제에서도 많이 출제됐기 때문에 꼭 알아야 됩니다. 반드시. 자, 가로 4번에 무신정권화의 모습 볼까요? 자, 지배층의 권력쟁탈전으로 인한 대토지 소유는 계속 증가했다. 자, 옆에 쓰세요. 화살표하고. 대토지 소유를 증가시켰다는 거는 자, 뭐하고도 연결되는 거다. 누구의 몰락? 그렇죠. 농민 몰락. 특히 무슨 농? 내 땅을 경작하는 무슨 농? 자영농 몰락의 이제 결과로 나오는 거야. 농민들의 땅을 뺏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노비로 만들어요. 그래서 노비를 뭐예요? 병사로 쓰기도 한단 말이야. 오케이? 그래서 자, 농민 몰락이 엄청나게 증가합니다. 그래서 동그라미 2번 뭐 나왔어요? 농민, 천민들의 봉기가 대거 발발한 데죠. 이때는 사회 파트에서 자세히 볼 거예요. 우리가. 한편 여기서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금 알고 해야 되는 거는 두 개입니다. 동북병마사 김보당에 난 동그라미입니다. 김보당. 의종보기를 꾀한 최초의 문신의 난. 그 다음에 밑에요. 조이총의 난 동그라미세요. 조이총의 난. 이것도 문신의 난이었죠? 두 개 꼭 외워주시고요. 자, 밑에 일단 교종계통 승려들의 난은 일단 보지 마세요. 이거는 이제 문화사가만 알게 돼요. 일단 넘기세요. 자, 가로 5번에 여러분 무신정변 결과 보겠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문벌귀족이 붕괴되었다. 또 무신들이 집권함으로써 왕권도 약해지고 그들이 이끄는 중방의 회의 기능이 강화되었다. 자, 그 다음에 129쪽 맨 위에 올라가면 동그라미 이번에 경제적으로는 이런 말 잘렸어요. 경제적으로는 자, 경제적으로는 기존의 수조권을 기반으로 한 토지제도인 전식과가 붕괴되었다. 이거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이제 경제사 배우면 알게 돼요. 그러니까 뭔가 좀 체계적인 토지제도 있죠. 이게 무너져 버렸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이건 이제 다 설명하면 이해갑니다. 다 연결시켜 줄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별표 치세요. 사회적으로는 신분제가 흔들렸다. 대표적인 거. 이의민이 무슨 출신이었어요? 천민 출신. 그죠? 그러면 이때 여러분들 그냥 노비들이 이 상황을 보고 신분해방 운동을 펼칠까 안 펼칠까? 펼치는 사람도 있었어요. 야, 이의민 봐라. 쟤는 노비였는데 나라의 재상이 돼버렸네. 그럼 나도 뭐 한다? 뭐 하면 되겠어요? 노비제도 문서를 불사하려고 만약에 힘을 키워가지고 반란하면 뭐 할 수 있는 거예요? 신분 해방할 수도 있잖아요. 오케이? 그래서 그런 운동도 나타나게 됩니다. 일단은 써놔요. 3번 옆에다가. 바로 대표적인 게 최충원이 데리고 있던 노빈 만적의 난이란 게 있어요. 만적의 난. 만적의 난. 일단 써놔요. 제가 배울 겁니다. 그러니까 이의민이 부러워서 한 거예요. 부러워서. 이야, 쟤 봐라.
자, 만정이나 일단 써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4번 아직 모르겠고요. 5번도 모를 거예요. 왜? 문화사에서 배웁니다. 그래서 일단 체크한 것만 보세요. 미리 앞서 나가려 하지 마시고요. 자, 가로 6번에 최씨 무신 정권. 최라는 말 빠졌고요. 자, 최충원 나와있죠? 자, 이음인을 제거한 공으로 집권하였다. 자, 사회개혁책 아까 뭐라 그랬어요? 봉사 10조라 그랬죠? 근데 실제로 시행하지 않았던 거 꼭 기억해 주시고. 자, 교정도감 별표 치세요. 디귿의 교정도감 별표. 자, 군사기구 도방부활 별표.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 미읍은 나중에 알게 됩니다. 다 공부하게 될 거예요. 자, 동그라미 2번에 최우가 아들이죠. 여기서 딱 체크해야 되는 게 뭐예요, 여러분들? 3개죠? 기역, 니은, 디귿 3개. 리을은 어차피 몽고 항쟁기 때 배우니까 일단 넘어가는 거예요. 기역, 니은, 디귿 정방, 서방, 삼별초 꼭 알아야죠. 다 이렇게 써놨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여러분들. 넘기세요. 자, 넘기시고 동그라미 4번의 결과 써주세요. 동그라미 4번의 결과. 동그라미 4번의 결과. 자, 여기서 기억니는 그렇다 치고 디귿은 뭔 소리야 할 거예요. 디귿을 여러분들 배울 거예요. 걱정하지 마요. 미리 다 써놓은 거야, 이건 여러분들. 알겠죠? 다 배웁니다. 밑에 최충원이 올린 봉사 10조 사료입니다. 맨 밑에 최충원이 올린 봉사 10조 사료예요. 최충원이 올린 거. 그리고 1에 세궁궐이죠. 세궁궐. 세궁궐. 자, 그리고 이제 대강 해볼게요. 131쪽. 좀 빠른데 여러분들 잘 따라오세요. 빨리. 1에 송입니다. 1에 송. 131쪽 맨 위에 올라오면 송. 한족이죠. 자, 가로 1번에 고려란 말 잘렸어요. 고려. 고려. 자, 잘 보세요. 고려 외교의 기본 방향은 친송과 북진 정책을 표방하면서 밖으로는 왕이라 했고요. 내부로는 황제국의 위상을 보이는 이중적 태도를 보였다. 이것도 잘 알아두시고. 자, 그리고 그쵸? 고려 광종 때부터 본격적으로 송과 수교했죠? 자, 목적 봅니다. 가려면 목적 보세요. 동그라미 1번 고려 써주시고요. 그러면 고려는 왜 송과 수교했냐라는 거예요. 고려는 왜 송과 수교했냐? 자, 뭐라고 써있어요? 무슨적 목적 알아야 돼요. 무슨 목적? 문화적, 경제적 목적. 자, 그럼 여러분들 우리 문화사 파트 배우면 송나라 영향을 받은 거 배울까 안 배울까? 배울 거예요. 알겠죠? 아주 중요한 거 배웁니다. 그것까지 아직 안 들어가요. 문화사 들어가면 할 거예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 송은 우리랑 왜 했대요? 누굴 견제하려 했대요? 저 다 한 거예요. 누구 견제하려 했대요? 그쵸. 남쪽으로 진출하려는 거란을 견제하려고 목적을 맺었던 거예요. 알겠죠? 근데 실제로 여러분 거란은 송을 치지 않고 누굴 쳐요? 우리 쳤지? 우리 치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안 도와주는 거야. 이해가요? 우리는 송과 군사적 목적을 겨냥한 게 아니잖아. 우리는. 그러니까 안 도와준 거예요. 됐습니까? 자, 그 다음에 거란족을 말합니다. 자, 침입 배경은 다 한 거야, 여러분들. 응? 그래서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시면 되고, 가로 2번에 대비 정종 때 여러분 광군 얘기했던 거 있죠? 가로 3번 침입 과정 다 얘기했으니까 읽어봐요. 다 빼먹고 한 거 없어요. 다 읽어보시면 돼. 오케이? 그래서 1차 침입 때, 성종 때 누구 딱 머릿속에 일단 기억하세요. 처음 하는 분들도. 누구? 외교단판. 서희. 그것만 일단 기억해 주시면 돼요. 알겠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차 침입 때 강조정병기기 꼭 기억해 주시고. 알겠나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동그라미 3번 3차 침입 때 누구? 어떤 장군 기억해 주셔야 돼요. 강감찬 꼭 기억해 주시라고요. 다 얘기했잖아요. 막 10만 대군. 외워야 될까? 막 이거 8, 12 막 이렇게 바꿀까요? 아니에요. 알겠지? 그런 거 걱정하지 마요. 자, 가로 4번 전쟁의 영향. 전쟁의 영향. 자, 1번 꼭 이 문구 알아야죠. 거란이 전쟁을 포기하였다. 또 현종 때 강감찬 주장으로 뭘 출제했대요? 나성. 얘기했죠? 개경주의의 성벽 두르는 거죠. 동그라미 3번 천리장성 얘기했고요. 거란과 여진의 방어 천리장성. 알겠죠? 4번 7대실록. 요거는 문화사에서 하긴 할 건데 우리가 이제 고려시대도 춘추관 통해서 뭘 만들어요? 고려왕조실록을 편찬하기 시작해요. 태조 이후부터. 근데 거란 2차 칠 때 개경이 함락된 적이 있거든요. 그때 춘추관의 사고가 어때요? 불타요. 그래서 고려왕조실록이 불타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제 3차 칠까지 망하는 현종 입장에서는 다시 어떻게 해야 돼요? 실록을 다시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만든 게 무슨 실록이래요? 7대 실록인 거예요. 봐봤잖아요. 현종 전에 몇 대 왕이에요? 태해, 정광, 경성, 목. 오케이? 여기까지 7대잖아. 그래서 7대 실록을 편찬했다. 자, 5번 거란군 격퇴를 염원하는 초조대장경. 아까 얘기한 거 있었죠? 그렇죠? 초조대장경. 옆에 있는 건 문화사에서 배울 거고.
오케이. 6번은 뭐 볼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체크해준 것만 딱 외워주시면 돼요. 자, 밑에는 서희의 교단판 사료 나오죠? 그럼 요거 나오면 여러분 시험 문제는 보통 뭘 물어보겠어요? 무슨 왕이냐? 오케이? 결과가 어떻게 됐느냐? 혹은 무슨 민족에 대한 것이냐? 알겠죠? 이런 것들이 나오게 돼요. 됐어요? 몇 차 침입되냐? 뭐 이런 것들요. 그래서 꼭 읽어보세요. 자, 133쪽 맨 위에 올라가면 여진족 나옵니다. 여진족. 여진족. 그 다음에 가로 1번에 여진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여진과의 관계. 동그라미 1번에 한자 빠졌어요. 한때 할 때 한이에요. 한때. 자, 여기서 여러분 숙종과 예종 때 뭐 그거 공부해 주시면 돼. 별도로 안 할게요. 읽어보시면 되니까. 다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 가로 3번에 이 여진이 강성에서 뭘 세운다 그랬어요? 금 세운다 그랬잖아. 그래서 금이 세워져서 거란 치고 송을 쳐서 송이 남송으로 밀려나가 버렸잖아요. 중원을 제패했던 게 금이었죠. 이때 우리나라에게 뭐 했다? 4대 유구할 때 이자겸이 이걸 승낙했다. 기억나세요? 그래서 그걸 반발한 게 무슨 난이었다? 묘청의 서경촌도 운동이었다. 다 얘기했었습니다. 알겠죠? 다 써있으니까 또 읽어보시면 돼요. 밑에 사료는 고려와 여진의 관계예요. 고려와 여진의 관계. 좀 쉽게 써놨어요. 제가. 이런 내용 한번 읽어보시고. 고려와 여진의 관계. 자, 넘깁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 우리 무슨 족하고 부딪혔어요? 마지막 무신직공이 때 몽고족 부딪혔잖아요. 그쵸? 몽고족. 몽고족 원이죠? 몽고족. 몽골 이렇게 해도 되고요. 몽고 해도 됩니다. 가로 1번에 접촉 배경입니다. 접촉 배경. 접촉 배경 동그라미 1번에 13세기죠. C자 쓰면 돼요. 세기를 쓰든지 C를 쓰든지. 13세기 초 몽고족이 금을 공격하여 북중국을 점령했고 남송 또한 멸망시켰다. 그리고 금의 지배에 있었던 거란족 일부가 후요를 세운다. 몽골에 쫓긴 후요의 거란족은 남쪽으로 내려오다 자 제천방매에서 김치려에게 대파됐고 다시 재침했고 이때 고려와 몽골군의 평양성 동쪽 강동성에서 포위당하게 됩니다. 이때 몽골과 고려가 처음 만났고 이거를 구실로 고려에 많은 공물을 요구하며 갈등이 이렇게 됐죠. 이 상황에서 누가 죽었다 그랬어요? 몽골 사신 그쵸? 저고요. 그쵸? 저고요. 저고리. 저고요가 사살되죠? 그래서 그걸 계기로 쳐들어온 게 여러분 동그라미 1번에 무슨 침입? 1차 침입이라 그랬잖아요. 그쵸? 1차 침입 읽어보시면 되겠죠? 니은에 요거 동그라미 치시고요. 박서의 귀주성 분전. 됐습니까? 동그라미 2번에 2차 침입은 왜 쳐들어왔다 그랬어요? 몽골과 강화를 하고 항복했는데 어디로 천대버렸어요? 오케이, 강화도 전대했잖아. 그래서 다시 쳐들어온 게 여러분들 2차 침입 아니었어요. 됐어요? 자, 니은버입니다. 힘내요. 개경한들을 요구하면서 몽골군이 침입해왔다. 하지만 강화도 공격은 추진을 못하고 내륙 토벌을 강행했죠. 이때 유명한 전투가 처인성 전투라 그랬죠. 그래서 오른쪽 그림 봐요. 막 머리 없는 사람이 활 딱 겨누고 있죠. 이 사람이 누구예요? 김윤후라는 승려죠. 오케이? 그래서 이 유명한 전투를 이제 그림으로 그린 거예요. 알겠습니까? 이때 살리타 사살 다 얘기했습니다. 자, 디귿 보세요. 디귿. 자, 대구 부인사에 보관돼 있던 고려의 초조대장경이 이 당시 때 소실이 되고요. 자, 강화도에서는 1236년 자, 뭘 다시 만들기 시작했대요. 부처님의 힘으로 난국을 극복하고자 제조대장경 다시 만들었대죠. 이게 팔만대장경 다 얘기한 겁니다. 자, 135쪽 맨 위에 동그라미 3차 침입 3차 침입 됐습니까? 그죠? 그래서 니은에 자 우리나라의 속장경 이거 문화사에서 할 거예요. 자, 일단은 황룡사 구층 목탑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황룡사 구층 목탑 등 수많은 문화재 소실. 자, 디귿 별표 치세요. 동그라미 4번에 고려의 저항의 디귿 별표. 무엇보다도 일반 민중 천대받던 노비나 부곡 주민들이 용감하게 대항했는데 충주의 다인철 소 동그라미 치고요. 처인 부국의 승리가 대표적이며 자, 특히 다인철소의 백성들은 익안현으로 즉 군공을 인정받아 승격되게 됐다라는 거예요. 얘네들이 오히려 해방될 수 있는 탈출금 뭐밖에 없다 그랬어요. 그쵸? 공이라 그랬잖아요. 공. 그쵸? 뭔가 공을 세워야 됩니다. 자, 하지만 가로 3번 보세요. 몽고와의 강화. 자, 결국 마지막 최씨 정권자인 최의가 맞아? 최항 최의로 마지막에 이어지잖아요. 최의가 1258년에 피살되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무신들, 나머지들, 임유무 마저 피살되어 원종 때 무신정권은 공식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립니다. 그래서 1170년에 무신정변이었고요. 1270년에 공식적으로 뭐가 끝난 거예요? 무신집권이 완전히 끝나버린 거예요. 약 똑같이 정확히 100년 동안. 알겠죠? 자, 이후 고려조정에서는 몽고와의 강화를 만드는 친원파들이 득세하죠.
결국 이 친원파들의 의도대로 원종 때 어떻게 됩니까? 어디로 환도한다 그랬어요? 객원환도에서 항복한다 그랬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바로 뭐 나와야 돼요? 그렇죠. 삼별초 항쟁 나와야죠. 맞죠? 밑에 삼별초 항쟁 읽어보세요. 다 얘기했으니까 읽어보시면 됩니다. 넘기세요. 자, 넘기시면 맨 위에 여러분 삼별초의 항쟁 사료 나와있죠? 요거 꼭 봐주세요. 삼별초 사료 요거밖에 없어요, 여러분들. 요거밖에 안 나옵니다. 그래서 읽어주시고요. 자, 여러분들 마지막. 고려 후기의 정치변동. 자, 1. 원의 내정간섭 써주시고요. 원. 자, 가로 1번에 몽고에 써주시면 돼요. 몽골의 일본 원정, 귀찮으시면 원에 이렇게 쓰세요. 알겠죠? 원에. 자, 동그라미 1번. 몽고는 국호를 원이라 하고, 먼저 몽고의 두 차례 일본 원정에 우리나라가 동원되었다. 그래서 만든 게 아까 무슨 기구라 했어요? 정동행성. 그죠? 동그라미 2번에 밑줄 쳐야겠죠? 정동행성 준비기간 설치. 하지만 태풍을 실패하고 내정 간섭기구가 되었다. 다 얘기했습니다. 자, 가로 2번은 영토상실 3개 체크해줘야죠. 다 했으니까 읽어보시고. 알겠죠? 쌍송총관부, 동령부, 탐라총관부. 각각 다 내용 다 옆에 다 써놨어요. 그래서 읽어봐 주시면 돼요. 자, 관제격화도 아까 대충 얘기했었죠? 맞죠? 그래서 읽어보시면 되고, 137쪽에 요거 맨 위에 요 글자만 써주세요. 6부. 부자가 빠졌습니다. 부자. 자, 여기서 굉장히 주의해야 되는 게 뭐예요? 단 하나는 우리가 독자적 개편한 거. 도평사사. 요거만 여러분 주의하시면 돼. 도병마사 옆에 도평사사. 이건 독자적 제가 써놨잖아. 원의 간섭으로 바뀐 게 아니라는 점 꼭 기억해 주시라고요. 또 가로 4번에 내정간섭. 내정자 빠졌습니다. 내정자. 동그라미 1번은 7금용이에요. 근데 네가 어떻게 알아? 나오면 어떻게 해? 이런 분은 공부하세요. 써놨으니까. 자, 뭐라고 써있어요? 심양왕 제도와 동로화 제도. 뭐래요? 제가 다 풀어놨잖아요. 고려왕의 견제수단으로 심양왕 제도를 실시했고, 동로화는 고려의 세자가 원의 수도인 영경에 인질이 되어 머물다가 돌아 왕이 오르게 한 제도였다.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여러분 뭐예요? 그냥 잡아두는 거죠. 그치? 그러니까 부마국이잖아. 우리가 간섭을 이렇게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동그라미 2번과 3번 여러분 9급에 나오는 거예요. 2번은 만호부 동그라미 치고요. 아까 군사권 간섭한다 그랬고요. 다루가치. 이건 원의 감찰관이에요. 원의 감찰관. 엄청나게 많이 파견해요. 몇백 명 파견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많은 간섭을 하고요. 순마소 설치해서, 자, 반원 인사가 뭐죠, 여러분들? 원에 반항하는 자들이죠? 거기에서 감시하고 색출하는 데 담당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동그라미 2번도 내정 간섭기구죠? 동그라미 3번은 뭐겠어요? 우리나라의 각종 특산물들을 싹 다 약탈합니다. 금, 은, 배, 인삼, 약재. 특히 특산물이나 환관이 뭐 여러분들? 환관. 궁중 신하들이죠. 그죠? 자, 환관 데려가고요. 그 다음에 공여. 이게 제일 중요하죠. 별표. 공공 목적으로 여자들을 수탈해 갔다는 거예요. 오케이? 이것 때문에 아까 등장한 악습이 뭐라 그랬어요? 조혼. 그쵸? 조혼이란 풍습도 생기죠? 또 응방 얘기했고요. 자, 가로 5번의 영향은 동그라미 1번. 원의 압력과 이 과정에 나타난 친원파들로 인해 사수성이 훼손됐고요. 한편 이 친원파는 밑줄 칩니다. 신분 관계없이 몽고에 결탁하거나 뭔가 힘이 있는 자들은, 부를 축적한 자들은 다 친원파로 행세할 수 있었대요. 쫙 써있죠. 근데 권문세 중에서 가장 그래도 대다수는 누굴까요? 예전 무인들에게 쫓겨났던 옛 문벌귀족 가문 자제들이에요. 응? 걔들이 이제 대부분이에요. 문인들. 원래 여러분 문벌귀족이 약간 어때요? 성격이 어땠어요? 금나라의 4대 때 적극 찬성했잖아요. 걔들 자체가 좀 보수적이잖아요. 맞죠? 그래서 그들이 대부분입니다. 됐어요? 2번 변발 호복. 여러분 변발이 뭡니까? 장난 아니죠? 그죠? 그쵸? 나 제기랄 머리. 그죠? 그죠? 변발. 그죠? 변발이. 그래서 오랑캐 여러분 머리 아니에요. 호복은 뭐예요? 오랑캐 복장이죠? 그러니까 변발 호복은 여러분 몽고의 머리 모양과, 그죠? 복장이에요. 복장. 그거 비슷해요. 그 해병대 머리 아시죠? 비슷해요. 변발 비스무리하게 생겼습니다. 알겠어요? 나는 그 머리를 몇 년 했어요. 씨. 해병대 나왔어요. 자, 그 다음에 조혼. 이건 뭐 때문에 등장했다? 공여공출. 그죠? 그 다음에 은장도 여러분, 은장도 족두리 연지 이것 전부 다 몽고풍이에요. 우리 게 아닙니다, 사실. 알겠죠? 그 다음에 이거는 안 해도 되는데 명절 있죠? 명절에 이거 찾아가는 풍습 있죠? 요것도 사실 몽고풍이에요. 몽고풍.
그래서 여러 가지 몽고풍들이 유행했다. 이게 뭐 아직도 이제 거의 뭐 전해지 내려오고 있죠. 자, 동그라미 3번. 하지만 몽고의, 그쵸, 고려형이라 해서 고려풍습도 유행하기도 했다. 이건 간단히 알아두시면 되고. 동그라미 4번은 문화사에서 좀 자세히 할게요. 알겠죠? 이건 긍정적 측면. 아까 제가 마지막에 했던 긍정적 측면. 넘깁니다. 좀 힘들죠? 조금만 참아주세요. 자, 왜냐면 이거 끊으면 여러분들이 오히려 더 안 좋아요. 그래서 조금만 참아주세요. 이 공민왕의 개혁정치. 거의 다 했어요. 한 두 쪽 남았습니다. 공민왕의 개혁정치. 자, 가로 1번에 고려말 써있죠? 고려말 원간섭기의 정세. 일단 동그라미 1번은 당연히 권문세족 집권이 나와야 돼요. 권문세족 집권. 그래서 첫 번째 화살표, 두 번째 화살표 다 얘기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당연히 시정개혁은 요거에 대한 뭔가 나라를 이제 회복하기 위한 개혁들이 있는데 충렬왕 때부터 시도됐다. 자, 1번에 충렬왕, 충선왕 묶어주세요. 1, 2번 묶습니다. 2번은 충선왕 써주시고요. 2번은 충선왕 써주시고요. 1, 2번은 꼭 알아야 돼요. 3, 4번 안 외워도. 충렬왕 때 여러분 반드시 외워야 되는 거 두 번째다. 원에 요구하여 동령부 탐란총감을 반환반대 성공했다. 세 번째는 7급. 홍자번의 편민 18사 건의. 더 어렵죠? 7급에 7급. 그러니까 18가지 나라 국가 재정과 정치개혁을 위한 건의안 18개예요. 근데 사료가 없어. 그러면 사료가 나올 수 있어, 없어? 없어. 알겠죠? 그러니까 뭔가 해결하려 했었다는 거죠. 자, 이번에 충선학은 요거 다 나옵니다. 4개. 다 외우세요. 4개 다 알아야 돼요. 꼭 다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반드시. 자, 그 다음에 가로 2번에요. 충수광 때 찰리변이도감 동그라미 치고요. 동그라미 4번에 충무왕 때 정치도감 동그라미 세요. 이거는 아까 공민왕 때 여러분들 권문세족께 빼앗긴 농토 돌려주고 농민을 해방시켜준 게 전민변조도감이었죠. 그죠? 그 전에도 시도가 있었던 게 이 두 개예요. 찰리변이도감, 정치도감. 이 시도했는데 용어만 다른 거 아니면 똑같아요, 내용은. 근데 여러분 둘 다의 공통점은 성공했다, 실패했다. 완전 실패. 시도도 못해요. 알겠죠? 자, 실패. 그러니까 용어만 다른 거지 여러분 내용 같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원래 충렬왕 때부터 쭉 뭐 했었던 거예요. 권문세족의 농장을 혁파하고, 그치? 이 빼앗긴 땅을 다시 돌려서 국가적인 회복하려는 노력이 있었는데 다 실패했다는 거야. 오케이? 왜? 원의 간섭이 강했었으니까. 근데 누구는 가능했다. 그쵸? 가로 이번에 공민왕은 가능했다는 겁니다. 왜요? 무슨 난? 머릿속에 무슨 난 떠올려야 돼요? 홍건적의 난 딱 떠올리셔야 돼요. 무조건. 알겠죠? 오케이. 그게 동그라미 1번에 쭉 써있으니까 읽어보시면 돼요. 한종무리가 일으킨 홍건적의 반란 써있잖아요. 그래서 14세기 원명교체기가 대두됐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아까 얘기하지 않았던 것만 여러분들 딱 체크해 줄게요. 그게 뭐냐면 리을이에요. 리을 보세요. 이게 조금 고난이도. 우리 쌍성총괄부 공유했는데 139쪽 지도 봐봐요. 지도에서 빨리 화주 땅 찾아봅니다. 화주 보여요? 가로치고 여러분 뭐라고 써있어요? 쌍성총괄부 써있죠? 그 위쪽에 여러분 조금 진한 부분이 보여요? 삼각형 모양? 삼각 팬티가 생겼죠? 남자 거. 그죠? 삼각 팬티만 보여요? 여기가 천령 이북 영토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여기 땅을 원에게 뺏겼다가 다시 회복한 거라고요. 근데 지금 원이 약해진 틈에 뭐도 먹고 싶었을까요? 그치? 요동까지 나가서 요동까지 먹어버리려고 그랬어요. 오케이? 그거 다시 디귿 와봐요. 리을 와보세요. 자, 그래서 여기 쌍성총가부를 얻고 이성계와 최영동을 하여금 요동과 요양을 운영하고 우리 영토임을 선포했다. 그러니까 각가지 난구 끝에 요동을 잠깐 우리가 먹어버립니다. 요동 어딘지 아시지? 요동 여기죠, 여기. 여기 부분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요동을 먹는데 성공했으나 누구에게 곧 뺏겨버렸대요. 그치? 홍건적이 세운 명에게 뺏겨버립니다. 그럼 요거 여러분들 요동정벌 했을 때 이 수장이 누군지 알아요? 최영이었어요. 근데 명에게 뺏겼죠? 근데 나중에 명나라가 천령이 땅 내놓으라 했을 때 누가 제일 빡 돌까요? 그치? 최영이 빡 도는 거야. 그러니까 얘는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이 사람은 누굴 치자, 명을 쳐버리자, 이런 개인적인 이유도 있어요. 사실은. 응? 아무튼 뭐 그거는 그냥 시험에 나오진 않았으니까. 자, 리을은 여러분 약간 고난이도 문제니까 알고 계시고. 139쪽 맨 위에 여러분들 파견하고라는 말이 틀렸어요. 파견하고라는 말이 잘렸어요. 미음에 이어지는 거예요. 파견하고 명예의 언어를 사용했다. 공민왕 때 여러분 명예의 언어를 썼다는 건 친명정책을 했다는 거죠. 친명정책. 그러면 공민왕은 뭐 하려 했던 거예요?
홍건적이 난이 들어왔을 때는 약간 홍건적이 여러분 뭐예요? 무리 때문에 조금 타격을 받는다. 나중에 명을 세웠을 때는 명 쪽으로 붙는 거야. 왜? 누굴 몰아내려고요? 일단은요. 그래요. 일단 원을 몰아내야 되니까. 그죠? 그래서 어휴 큰일 났다. 자 명예인을 사용했다. 자 대내적 정책은 여러분들이 뭘 알아야 돼요? 니은, 디귿, 리을 다 알아야 되죠? 니은은 정방 폐지. 왜? 이걸 폐지해야지 어때요? 인사권이 어떻게 돼요? 왕으로 돌아가는 거야. 맞죠? 그래서 성균관을 여러분 리을 해보세요. 성균관을 통해 신진사대를 길러냈다. 그래서 여러분 니은에서 리을로 이어져야죠. 그 다음에 이제 어때요? 백성 생활도 안정시켜주고 친업화 경제 기반도 무너뜨려야 되죠. 이게 바로 디귿의 전민 변정도감. 이 사람은 거의 수행을 할 수 있었던 겁니다. 알겠죠? 자, 하지만 실패 써있죠? 아까 썼던 부분 기역, 니은, 디귿 썼었죠, 여러분들. 책에 아까 칠판에 썼던 거니까 보시고 밑에 공민왕해라는 말이 잘렸어요. 공민왕 개혁정책. 그러니까 이 사료 나오면 뭐예요? 무조건 공민왕 업적 물어봐요. 무조건. 알겠죠? 읽어보시면 됩니다. 쉽게 써있어요. 넘깁니다. 자, 그 다음에 신진 자 잘렸어요, 여러분들. 140쪽 맨 위에 신진 사대부. 자, 가로 1번에 등장 써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무신직권기의 써주세요. 무신직권기. 잘 보세요. 무신직권기 이래 지방이 향리 자제들 중심으로 과거를 통해 중앙으로 진출한 세력이며 그게 초기원이고요. 초대 기원이고 본격적으로 등용 성장하기 시작된 것은 공민왕 때라 할 수 있다. 저기서 무신직권기는 무슨 무신직권기예요? 문인들을 등용하기 시작한 최씨예요. 알겠죠? 최씨 무신직권기 때 정확히 최후 때죠. 서방 기억하시죠? 서방이 뭐 했어요? 문신 등용기구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최씨 무신직권기 이렇게 써주시면 돼요. 알겠어요? 자, 특징 봅니다. 보세요. 고려 후기 각종 횡포를 일삼는 건문세족을 비판하였다. 그러면 여러분들 얘들이 일단 세력이 약하니까 누구랑 붙어먹었을까요? 그쵸. 가로 동그라미 3번에 그쵸. 신흥 무인 세력과 제휴했다. 특히 누구? 최영은 좀 어때요? 약간 그치? 기존 약간 보수파예요. 그러니까 이제 좀 개혁파 이성계랑 붙어먹은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성계 일부 신흥 무인 세력과 제휴했다 써있죠. 한편 동그라미 2번 이거 여러분 문화사에서 저절로 알게 돼요. 알겠죠? 일단 넘어갑니다. 정치사에서는. 자, 한 개점을 그냥 읽어보시고. 자, 4번의 밑에 들어온 건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이죠? 홍건적과 왜구의 침입. 자, 여기서 여러분 알고 있는 게 2차 침입 때 꼭 알아두세요. 동그라미 2번에 별표 치세요. 2차 침입 때 개경이 함락돼서 공민왕은 안동으로 피난한 적이 있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밑에 여기는 7급인데 그냥 써놔요. 써놓으세요. 이거 금방 씁니다. 자, 고려 중기 때 여러분들이 문화사 가면 흥왕사라는 절을 배울 거예요. 흥왕사. 알겠죠? 이 국왕에 의해서 만들어졌어요. 흥왕사. 그래서 왕을 흥하겠다라는 절이에요. 이름이. 일단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 흥왕사에서 공민왕이 잠깐 머물러요. 잠깐 머뭅니다. 왜요? 일단 수도가 함락됐었으니까. 그치? 피난했다가 개경으로 돌아온 도중에 잠깐 머문 거예요. 그치?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무슨 사건이 벌어지냐면 공민왕 암살 시도 사건이 나타나요. 암살 시도. 이거 누가 암살하려 했을까요? 이름은 알 필요 없어요. 그냥 어떤 계층이 암살하려 했을까요? 친원 세력들이죠. 이렇게 이제 개혁을 단행하니까. 맞죠? 그래서 친원 세력들이 암살하려고 시도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흥왕사의 변이라는 사건이에요. 흥왕사의 변. 흥왕사에서 무슨 변이 있었다라는 거죠. 큰 일이 발생했대죠. 그러니까 이 사건을 딱 겪은 공민왕 입장에서 어때요? 이야, 이 검세적 가만히 안 냅둬야겠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대대적 개혁을 더 한 거예요. 응? 그래서 그냥 거기다 써놓으세요. 2차 침입 이후에 피신했다가 흥왕사에 잠깐 있었다가 여기서 변을 당할 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문세족에 대해서 더 반원 업적 정책이 조금 더 강해지는데 일종의 계기죠. 저거는 시험에 이제 여러분 사료로 나올 가능성이 많아요. 왕이 흥왕사에 뭐 거주했다. 근데 변을 당할 뻔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 왕이 무엇이냐? 뭐 이런 식으로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9급에서는 제가 본 적이 없다. 자, 그 다음에 141쪽. 가로 2번은 왜구의 침입입니다. 왜구의 침입. 왜구. 자, 왜구의 침입이고요. 동그라미 1번에 쓰시마섬에 써주시면 돼요. 쓰시마섬에. 자, 대마도죠, 지금의. 쓰시마섬에 근거질던 왜구는 부족한 식량을 약탈하고자 고려 해안에 침입했다. 식량뿐만 아니라 고려인까지 납치해서 뭐예요? 노예로 삼았다는 거죠. 자, 왜구는 무신집권기 때부터 등장할 매년 출몰하다. 밑줄 주세요. 14세기 중반 공민왕과 우왕 때 굉장히 심해요. 오케이?
이때 여러분들 이것들에 대해서 탄압을 했던 세력들이 뭐예요? 격퇴했던 세력들이 신흥 무인들이었죠? 그래서 가로 3번으로 쫙 이어주시면 돼요. 동그라미 1번에서 가로 3번으로 묶어주세요. 주요 전투는 나중에 합니다. 나중에 할 거예요. 그래서 홍건적과 어쨌든 외국의 침입을 격퇴한 과정에서 최영, 이성계 등의 신흥무인 급성장하게 되었고요. 자, 얘네들이 받았던 직위가 뭐래요? 첨설직. 그죠? 이것도 좀 어려운 말이죠? 첨설직. 자, 밑에 진포대첩과 황산대첩은 나중에 잡아줄게요. 알겠죠? 자, 넘깁니다. 넘기시면 마지막입니다. 오 고려의 멸망 써주시고요. 오 고려의 멸망. 오 고려의 멸망. 자, 가로 1번은 배경입니다. 배경 써주세요. 배경. 가로 1번은 배경 써주고요. 자, 동그라미 1번은 공민왕의 써주시면 됩니다. 공민왕의. 동민왕의 개혁 실패로 인해 권문세족의 영향력 강화. 그렇죠? 하지만 그래도 공민왕 때문에 신진사대부가 어땠어요? 급상승했었던 뜻이에요. 또한 자, 고려 말에 홍건적과 외고의 침입으로 신흥무인들이 성장한 상태였었죠? 오케이? 자, 이때 위화도 해군 사건이 벌어지는데 왜 벌어졌었어요? 명나라가 무슨 땅 내놔라? 천령 이북 땅 내놔라. 그래서 최영과 이성계가 갈렸었잖아요, 여러분들. 거기에서 동그라미 2번은 최영은 명을 치자. 이성계는 안 된다. 대립했지만 우왕은 최영의 손을 들어줘서 동그라미 3번 요동정부를 떠나게 됩니다. 하지만 고심 끝에 어때요? 그치, 위화도 해군을 해서 최영을 제거하고 우왕폐위, 청왕폐에서 군사적 신권을 완전히 장악하죠. 이때 이성계의 4대 불가능에 대한 사료 쉽게 써놨어요. 읽어보시면 돼요. 쉽게 써놨습니다. 자, 가로 3번 봅니다. 결국 이성계를 중심으로 모인 정도준, 조준, 남은 이런 급진개혁파 신진 사대부 세력은 우왕, 청왕, 폐위 공약을 세우고 각종 개혁을 단행한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세왕조 개창에 반대한 건 누구였죠? 온건파 신진사대부였죠? 이 수장이 누구였습니까? 정몽주였고요. 결국 정몽주는 설득을 했지만 넘어오지 않았죠. 고려왕조의 충절을 계속 지키다가 결국 죽고 맙니다. 그래서 이성계를 왕으로 추대하고 92년 조선이 건국되게 돼요. 오케이. 한편 동그라미 2번. 여러분 1번 답이 2번이 아니에요? 알겠죠? 한편 2번. 자, 위화도 해군 이외에 권문세족을 몰락하기 위해서 만든 토의제도가 뭐였었어요? 과전법. 그러니까 순서는 사실은 2번 다음에 1번이 되는 거죠. 오케이? 자, 아무튼 요거는 어차피 조선 가면서 또 해줄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요렇게 고려 시기가 5시기다. 자, 그래서 잘 봐요. 그래서 여러분들 고려 초기에 여러분들 국왕은 다시 말하지만 태조, 그 다음에 광종, 그 다음 뭐예요? 성종 꼭 업적순으로 공부를 해주세요. 핵심적으로. 그리고 고려 중기 때는요, 뭐 공부해야 돼요? 집권세력 문벌기족 꼭 공부하셔야죠. 와 관련된 사건이 무슨 난 여러분들? 이자겸의 난. 그리고 관련된 게 묘청의 서경촌도. 그 다음에 전기 묶어서 우리 무슨 족과 관련이 있었어요. 처음에는 거란족 관련이 있었던 거 공부해 주시고 또 여진족 관련해서 공부해 주시면 돼요. 또 여진이 세운 무슨 나라? 금. 오케이? 이렇게 공부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인종 이후에 의종 때 무슨 사건? 무신정변으로 인해서 우리 무슨 집권기? 무신집권기 가잖아요. 그쵸? 무신집권기 공부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때 있었던 대항쟁은 누구의 침입이에요? 몽골의 침입 공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됐어요? 자, 그래서 몽골 침입 때문에 결국 무신들은 점점 올라가죠? 그리고 고려 네 번째 시기 무슨 시기로 넘어가요? 원 간섭기로 가잖아. 여기 내용 좀 많죠? 그죠? 그리고 이때 여러분 당연히 집권계층은 친원파 권문세족이죠. 하지만 어때요? 고려 말에 막 등장하기 시작한 세력들이 뭐예요? 신진 사대부들. 그죠? 또 고려 말 왜구와 홍건적 침입 격퇴하면 성장한 누구예요? 신흥무인 세력. 그 세 세력과의 관계를 해서 공부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알겠어요? 조금 힘들어도 자주 반복하면 여러분들이 이거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조선이 내용이 훨씬 많은데 고려를 더 어려워하는 사람들이 많다. 근데 고려는 절대 놓치시면 안 돼요. 알겠죠? 이제 앞으로 경제 남았고요, 사회 남았고요, 문화 남았어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느 강사를 듣고요, 어느 강의를 듣고 뭘 해도 다 한다. 오히려 저보다 더 많이 하는 사람 많아요. 다 알려준 다음에 난 다 해줬어요. 니들이 알아서 하세요. 이런 강사 많아요, 진짜. 그리고 이제 난 다 해줬으니까 다 나왔다는 거지. 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기출문제 분석해서 제일 빈도가 많은 것부터 해요. 나머지 부분은 여러분이 알아서 하는 거예요, 사실은. 오케이? 확실히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기 때문에. 알겠습니까? 자, 시간이 애매한데 어떻게 할까요? 아니, 하나 하고 끝내야 돼요. 경제를 지금 딱 하나는 해줘요.
한 20분이면 끝나요. 자, 5분 쉬고, 제가 협의하게 할게요. 5분 쉬고 할까요? 그냥 바로 갈까요? 쉬고 하는 게 낫죠? 화장실 급한 사람. 5분 쉬고 할게요. 눈빛들이. 5분 쉴게요. 35분에 다 들어오세요. 저 바로 나갈 거예요, 35분에.